안녕하세요. 사실과학견입니다. 트럼프 당선 관련해서 최대한 좀 빨리 올려드리려고 오늘은 장중에도 한번 영상을 올렸었는데, 지금 결과 다 나오고 해서 좀 여러분이 궁금하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내용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우선 트럼프가 당선은 된 상황이고요. 제가 그 장중에 올렸던 내용 그냥 거의 그냥 그대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미네소타도 넘어가 있죠. 뭐야, 저 민주당 쪽으로. 그래서 아무튼 뭐 너무나 그냥 압도적으로 이겨서 저는 이게 좀 길게 가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압도적으로 빠르게 승부가 난 것 같아요. 이러면은 오히려 되게 좋죠. 되게 어영부영 끝나면은 뭐 또 상대편에서 반발도 하고 막 그럴 텐데 차라리 이렇게 민심이 한쪽 방향으로 움직여주는 게 훨씬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긴 부분은 확실히 잘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하원, 상원을 누가 먹느냐에 대한 얘기가 또 남아 있는데 보시면 하원도 먹을 것 같아요. 공화당이. 그래서 대통령, 상원, 하원 다 예, 레드웨이브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년 전에는 블루웨이브였죠. 바이든이 처음 됐을 때. 그래서 그때랑 똑같은 상황이 발생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게 세 개를 다 먹고 있으면 어, 아시다시피 바이든이 했던 거 보시면 뭐 거의 뭐 그냥 깡패처럼 했었잖아요. 근데 바이든이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원 의원 중에 그 조맨친, 조맨친 의원이 정확히 민주당 쪽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색깔을 민주당을 갖고 있는데 지역구가 약간 공화당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서 왜냐하면 그 조맨친이 있는 지역구가 약간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아서 공화당이랑 많이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환경 때문에 석유, 뭐 석화, 석탄 이런 거 많이 안 쓰는 게 불리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조맨친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약간 반대표도 던지고 하는 바람에 약간 애를 먹었죠. 블루웨이브를 한참 할 때. 보시면 상원도 일단 공화당이 먹었는데 이게 51석이 중요하긴 한데 뭐가 있냐면 정확히는 60석을 가져가야 절대무적의 그게 됩니다. 레드웨이브가. 왜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 절반을 넘게 차지를 하더라도 필리버스터가 가능합니다. 기억하시죠? 4년 전에 막 법안 발의할 때마다 필리버스터 자꾸 써가지고 막았던 거. 그러니까 완전히 레드 웨이브라고 해도 상원이 60석 이상을 먹은 상태가 아니면 어느 정도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는 수단이 블루 웨이브에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 그걸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막으려면 60석 이상이 동의를 하면은 필리버스터를 못 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미 42석이 민주당이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가능해서 그럼 또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예산 조정안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또 1년에 몇 번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몇 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뭔가 막 IRA 법안 같은 거 약간 수정하거나 뭐 파기하거나 이럴 때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권력 자체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레드웨이브가 완전히 막 휘몰아치는 그런 상태는 아닐 거예요. 신중하게 하기도 할 거고. 네, 그래서 이게 막 절대 무적인 상태는 아니다. 왜냐? 60석 이상이 아니어서 필리버스터가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가능한 상태에서는 함부로 법안을 발의하지 않습니다. 그 괜히 올렸다가 계류돼가지고 막 뭉게뭉게 되면은 또 폐기시키면은 재상정할 때 다시 하원에 돌아가가지고 다시 받아서 다시 올라오고 막 이걸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어느 정도 동의가 지지 않은 상태에서 올리질 않아요, 법안 자체를. 그리고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가 4.6 뭐야, 4.46이 찍혀 있는 상황인데 제가 장중에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오늘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좀 상황 보고 그때 움직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또 들어간다고 댓글 또 엄청 달렸는데 형님도 괜찮은 거죠? 괜찮죠? 살아계시죠? 이게 장기 금리, 우리가 장기물 투자라는 거잖아요. 그럼 듀레이션이 엄청 길기 때문에 사실 레버리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니까 TLT 또 90불까지 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충분히 변동성이 큰
상품이라는 걸 항상 인지를 하셔야 돼요. 너무 그렇게 막 베팅하듯이 들어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도박처럼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핫다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사셨다고 댓글 다신 형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죠, 형님들? 이거 너무 일단 저는 예, 내일은 채워야죠. 연금 계좌는 일단 내일 채울 거예요. 에이스로 채워야 되는데 또 괴리울 떠가지고 그러면 괴리울 관련돼 가지고 댓글 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기초자산 대비 뭐 얼마 그 괴리울 거기 ETF에 떠 있는 그거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장중에 제가 이것도 제가 단톡방에다 몇 번이나 올렸던 내용인데 그게 단순히 그 거기 떠 있는 거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괴리울 떠 있는 거 가지고 제가 보는 금리 변동 폭이랑 근데 오늘은 진짜 진짜 재밌긴 했어요. 이게 봅시다. 제가 몇 번 올렸거든요. 요게 이제 정상적인 봐봐요. 지금은 또 아래 거에다 팔아내고 있죠. LP 물량에다가 던지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등신같이. 이거 말고 없나? 있구만. 이거 봐봐요. 이거 에이스 미국채예요. LP 물량을 빨아먹고 있다니까요? 매수를. LP 물량이 요 바닥에 있죠. 그러니까 LP는 기본적으로 기초자산이 가운데에다 두고 위아래다가 물량을 댄단 말이에요. 기초자산이랑 현재 이 ETF 가격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물량을 이 기초자산 가격을 가운데다 맞춘다고. 그러니까 호가가 가운데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보시면 엄청 멀어졌는데 0.6%포인트 차이 나잖아요. 근데 위에서 뭐 갉아먹고 있다니까 매수를 하고 앉아있다니까 이걸 띨띨하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채 투자를 하고 있는데 0.6%를 손해보고 들어간다고? 이건 완전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상황이 딱. 이거 말고 또 웃긴 것도 있던데. 제가 오늘 진짜 이거 하루 종일 생중계해 줬어요. 너무 힘들더라고, 진짜. 근데 그거 끝나고 나니까. 이거 봐봐요. 이거 다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LP 물량을. 그러니까 LP 물량 3만 주, 3만 주씩 다 박아놨는데, 여기서 사가지고 체결이 돼가지고 물량이 빠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인다니까요? 이러면 이거 LP가 수익이 나고 있는 거겠죠. 원래 LP는 그냥 저 유동성만 공급하는 쪽인데, 또 재밌는 거 있던데. 이게 중간에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해지니까, 그냥 아예 안 갖다 대던데? LP 물량을 위아래로 갖다 대질 않더라고요, 아예. 그것도 저 오늘 보고 엄청 웃었었는데,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하니까 LP 물량을 대질 않더라고요. 뭐, 아무튼 뭐, 예, 저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좀, 말 같지도 않은 좀 그런 이상한 짓 좀 하지 말고 좀, 그 왜 비싸게 주고 사고 있어? 팔 때는 또, 뭐야, 너무 급락하니까 또 던지느라고 LP한테 또 팔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체결되기, 지금 트럼프 당선되고 나가지고 꼬라지가 돌아가는 게, 코퍼, 이, 구리가 지금 한 4, 5% 정도 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다 강달러가 되는 바람에, 이 원자재가 달러랑 비잖아요. 뭐, 1톤이랑 달러 몇 달러랑, 뭐, 이렇게 교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로 간다는 자체가 원자재 쪽에서는 하락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 코퍼도 그렇고, 금도 오늘 지금 보면 한 3% 정도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크루드 오일은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이게 트럼프가 되면은 오일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정반대입니다. 정유주한테는 좋을 수 있겠죠. 근데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시추나 막 그런 제한 같은 거를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공급량이 늘어나요. 그래서 가격은 아래로 빠집니다. 근데 반대로 친환경 한답시고 막 채취하지 못하게 하고 막 그러면은 오히려 바이든 때 유가가 올라갔었죠. 네, 그건 그런 측면으로 봐야 돼요. 지금 금리는 4.46에 올라와 있고 나스닥이랑 뭐 S&P 500도 오늘 보면 한 2% 정도 상승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아무래도 트럼프가 되면은 법인세 인하해 준다고 했던 부분이 이런 막 빅테크나 이런 데서 엄청난 이익이겠죠. 진짜 1% 포인트만 빼줘도 세금에서.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일단 뭐 아시다시피 미국 증시는 좋고 우리나라 증시는 뭐 당연히 안 좋고
수출 통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중국은 당연히 미중 무역 싸움 있을 테니까 안 좋고, 일본은 일찍부터 트럼프한테 줄을 서 있었죠. 아시다시피 뭐 외무상이 저기 뭐 트럼프 사가였나요? 그거 가지고 막 둘이 막 사진 찍고 막 이미 했었잖아요. 진작부터. 제가 일본 여행 갔을 때 그거 사진 봤으니까 뭐 몇 달도 더 된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진작부터 일본은 트럼프한테 서 있었어요. 그리고 막 금리 올리거나 이러는데 일본이 개입을 한 부분이 있잖아요. 일본이 미국제 막 던지면 미국 금리 올라갈 거 아니에요. 해리스 입장에서는 현 정권 입장에서는 이 미국 금리 튀는 게 안 좋은데 잘 받아줘 자기네가 국채 발행하는 거 누군가가 잘 발행해주면 받아주면 좋겠는데 일본이 막 던졌다고 그때.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뭐 전쟁 일으킨 거랑 비슷한 맥락이죠. 현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안 좋게 만들려고 하는 이슈가 있었던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은 뭐 당연히 저는 좋다고 봤고 중국은 싸울 거니까 안 좋고 우리나라는 뭐 수출 통제하니까 안 좋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엄청 빠졌고 미국 증시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 지금 야간 선물 보면은 와 야간 선물 0.7% 빠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2차 인버스 샀다고 했잖아요. 보시면 처음에 시작할 때 아시다시피 처음에 장 딱 열렸을 때는 해리스 될 것처럼 뭔가 막 말이 많이 나오면서 증시들이 다 올랐어요. 에코프로도 좋았고 하이닉스 한 3% 정도 상승했었고 그러니까 시작은 다 좋았어요. 그런 바람에 2차 전지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지금 올라왔었죠. 그 다음에 다시 뭐 트럼프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거 막 돌면서 또 올라왔다가 해리스 되는 거 아니야? 했다가 다시 또 트럼프로 돌면서 이렇게 쭉 올라간 거예요. 꾸준히 상승했죠. 제가 그래서 중간에 잡은 거예요. 2, 3% 정도 상승했, 2.5%가 상승했을 때 제가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3점 후반대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이고, 이게 제가 왜 이걸 샀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막 어차피 트럼프가 될 거라고 저는 베팅을 했어요. 제가 아침 좀 일찍 베팅을 했어요. 저 언제 샀냐면 트럼프. 아, 여기 있네. 제가 오늘 12시에 12시 전에 샀겠네요. 12시 전에 이거 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12시. 여기서 산 거예요, 여기서. 쭉 계속 그런 게 돌다가 제가 여기서 왜 샀냐면 아까도 장중에 올려드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었어요. 누가 이길지, 어디가 이길지 그것만 계속 분석하고 있었어요. 오늘 진짜 진짜 와 너무 힘들었어요. 그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느라고. 막 비트코인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폴리마켓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러다가 산 게 이거였어요. 2차 전지 인버스. 왜 이걸 샀냐면, 자, 트럼프한테 베팅을 할 거예요. 트럼프 베팅이 많이 했죠. 뭐, 국방도 있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래서 오늘 많이 올라갔죠. 국방도 있었고, 뭐, 코스피 고버스도 있었고, 아니면 코스닥 인버스도 있었을 거고. 근데 제가 이걸 매수한 이유는, 일단 최근에 그, 뭐야, 세금, 금투세 폐지되고 나서 반등을 많이 했던 부분이 코스닥이 많이 했었죠. 근데 그때 주도했던 게 2차 전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버스로 먹으면서 들어갔을 때 하락폭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최근에 상승한 게 많은 2차 전지가 많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안전마진이 여기가 많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오히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금투세 뭐 한다고 던진다고 해서 한 다음에 많이 오르지 않았죠. 심지어 첫날에 한 1.8 오르고 다음 날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기는 곧버스 들어가면은 아랫방향으로 너무 먹을 게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제 제가 멤버십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옵션 다음 주 목요일까지 잡혀 있는 부분이 이 레인지가 정해져 있었어요. 2600초 아니면 뭐 아래로도 한 50포인트 정도? 그래서 이게 외국인이 그냥 거기 이탈시키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자기 지금 한 5일 정도, 5거래일 정도 남았죠. 예. 코스피 쪽에서는 먹을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 좀 착각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장 마감하고 보니까 그게 다 물량 다 걷어갔습니다. 그 위아래로 받쳐져 있던 거 다 걷어갔고 외과에 좀 지금 물량 좀 잡혀 있는 것 같고 오늘 보면 80억 매도예요, 외국인이. 옵션이. 그래서 그 옵션을 지금 개인이 콜옵션 많이 샀는데 지금 얼마 안 남았죠, 심지어. 프리미엄 얼마 되지도 않는데 몇십억을 지금 샀단 말이에요. 그거 절대 안 매겨줍니다, 외국인이. 그러니까 위 방향으로 이미 벽이 닫혀져 있습니다. 외국인이 본인이 매수한 옵션에 대해서는 그냥 휴지 조각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해지용으로 샀던 거겠죠. 근데 외국인이 옵션을 매도한 거는 그건 절대 안 매겨줍니다. 특히나 개인이 먹는 거는 절대 안 매겨줘요. 근데 하필이면 지금 개인이 콜옵션에다가 어마어마하게 40억인가 50억 박아놨던데 네, 그렇게 박혀 있어서 그거 그러니까 위로는 지금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곧버스를 사도 됐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 부분이 되게 유효해 보였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최근에 상승한 게 이 2차 전지 쪽이 많았기 때문에 저거 찍어 먹으러 가기 좋았고 안전마진이 많이 확보되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는 상원 하원 둘 다 먹을 경우 일단 트럼프가 확실해져 보였고 상원 하원 둘 다 먹을 경우 IRA 법안 가지고 또 초측이 뭔가를 할 거예요. 실제로 된다 안 된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말 한마디만 던져도 파르르 할 테니까 저는 보통 세론을 하거든요. 실제로 진행되든 안 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말 한마디 던지냐 마냐인데 저는 IRA 법안 가지고도 뭔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조달한다고 했던 그 금액이 어려워요. 말이 안 됩니다. 그만큼 국채 발행을 할 수가 없어요. 옐런이 발행했던 거는 누가 또 뭐 옐런이 몇 조 발행했는데요? 막 이렇게 막 댓글 달아놨던데 옐런이 발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RRP에 4.2조라는 자금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발행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거를 RRP에서 고스란히 다 받아주면서 지금 잔액 1,500억인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2조 2,500억이 재무부로 다 들어간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무부가 국채 발행한 거를 RRP 쪽에서 받아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 지금처럼 이런 상황에서 MMF에서 뭐 7조 달러를 끌어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려면 지출을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럼 어쩔 수 없이 현행되고 있는 바이든이 진행하고 있는 뭐 칩스 법안이라던가 IRA 법안을 건들 확률이 높아요. 얘기가 나올 것 같다고요. 제 말은. 직접적으로 그걸 막 폐기한다. 이 정도는 아니어도 말이 나올 수 있다고요. 말.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2차 전지 쪽에서 뭐 당연히 안 좋겠죠. 보조금 받기로 했는데 뭐 그런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2차 전지 인버스로 들어간 거고 지금 좀 수익이 좀 잘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강달러 보시면 지금 1,400원이 뚫렸습니다. 1,4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캡처할 때 안 돼 있는데 저도 궁금하니까 한번 뚫렸나 볼까요? 안 뚫렸네요. 딱 지금 요 가격입니다. 1,398원. 1,400원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보시면 뭐 달러 인덱스가 또 미친 듯이 또 솟구쳤죠. 또 그거 여기서 제가 좀 너무 걱정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아마 주요 내용일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트럼프는 강달러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기 때, 본인이 임기 일기 첫 번째 그걸 할 때 아시다시피 무역전쟁이 일어났죠. 무역전쟁 타임테이블인데 보시면 18년 초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렇게 쭉 흘러가지고 가게 됩니다. 시작이 된 거는 무역적자. 근데 무역적자는 원래 너무 당연하단 말이에요. 기축통화니까. 그 기축통화국의 저주라 그래가지고 그 경상수지 적장은 그냥 당연한 건데 트럼프가 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경제를 아예 뭐 모르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냥 갖다 박는 건지 명분을 대려고. 어차피 달러를 수출하는 거란 말이에요. 얘네는 그냥 달러 오히려 되게 안 좋은 것 같은데 달러라는 종이를 밖에다가 반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생필품들 들고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건데 이거 무슨 헛소리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미중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하다. 너네한테 이제 관세 그거 하겠다. 막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래서 18년부터 이렇게 쭉 시작돼서 갔는데 보시면
그래서 18년 때 대중무역 전쟁 해가지고 실제로 무역 적자가 해소가 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추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흑자가 났다는 얘기는 저 미국은 적자가 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잘 수출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게 중요합니다. 자, 이거를 좀 적당히 설명을 하려고 대충 그렸어요. 이게 그냥 도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기존에 내가 잘 팔고 있었어요. 환율이 1달러에 6위안일 때 보시면 이거 6위안이죠. 6점 몇 막 이렇게 막 놀고 있었는데 보시면 무역 전쟁 나고 나서 갑자기 6, 7 뚫고 7까지 갑니다. 그거를 제가 이렇게 그렸다고 보시면 돼요. 자, 환율이 1달러에 6위안일 때는 내가 사과 한 상자를 6위안에 받고 싶어요. 내가 중국 상인이야. 중국 상인 난 6위안만 받으면 돼. 해서 수출했어요, 미국에다가. 그럼 6위안이 1달러죠. 1달러에 팔아. 1달러 들고 들어와가지고 난 6위안으로 바꾸면 되죠. 다시. 근데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발발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환율은 1달러에 6위안인데 그대로 수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세 20% 매긴다고 치면은 나는 어차피 1달러만 받아서 들어오면 되는데 갑자기 관세가 붙었어요. 1.2달러가 되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건 가격이 올라갔죠. 그럼 잘 안 팔려요. 그래서 중국이 낸 묘안이 뭐냐? 자국의 통화 가치를 절하시켜 버립니다. 치류안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발생되냐면 잘 보세요. 자, 한 상자에 6위안인데 내가 수출할 때 관세가 붙어요. 근데 이미 환율이 바뀌었죠. 7위안으로. 그러면 나는 7분의 6달러만 받아오면 돼요. 그러면 나는 6위안 내가 들고 올 수 있죠. 그럼 요거를 달러로 환산하면은 0.85달러에만 팔아도 나는 6위안을 챙길 수 있어요. 근데 여기 관세 20%가 붙어요. 0.85달러에 관세 20% 0.17달러를 붙이면 얼마가 돼요? 다시 1달러가 됩니다. 관세를 붙여도 자국의 통화 가치를 절하시키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여전히 나는 잘 팔 수 있어. 중국은. 그걸 실행한 거예요, 보시면. 18년도에 자국의 통화 가치를 절하시켜서 이거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여전히 잘 팔려요. 가격 경쟁력에 전혀 손상이 없습니다. 중국 물건을 잘 팔 수 있어요. 왜? 환율을 건드려 놨으니까. 보시면 그럼 이때 뭐 얘네가 통화 가치 절하한 게 얘네만 한 게 맞냐? 맞습니다. 보시면 달러 인덱스랑 놓고 봤을 때 얼추 뭐 거의 맞아 들어가죠. 근데 요 시기 무역 전쟁 하는 당시에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 부분도 있지만 그거보다 위안화가 자체적으로 뭐 아시다시피 고시환율이기 때문에 통화 가치를 훨씬 절하시켜 버립니다. 보시면 아예 요 갭이 있죠. 오버슈팅 시켜 버리죠. 그래서 자국의 통화 가치를 떨궈서 관세 붙인 거를 상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여전히 무역 수지가 이렇게 잘 나온 거예요. 트럼프가 처음에는 니네 대중 무역 수지 너무 적자인 게 불만이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뭐 저런 관세 붙이고 뭔가 별짓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역 수지 적자는 개선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이유가 위안화 절하 때문에. 그러니까 강달러로 가는 바람에 뭐 무역 관세 장벽을 쌓고 뭐 하고 했던 게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동일하게 뭐 다시 또 무역 전쟁을 일으킬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뭐 딱히 강달러로 가져가면은 이게 다 상쇄가 되기 때문에 강달러를 유지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달러 인덱스의 100%, 99%는 누가 담당하냐면 유럽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통화 가치랑 달러의 통화 가치가 결국에는 이 달러 인덱스를 결정하게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이 달러 인덱스에 포함되는 통화의 대부분이 한 65%, 70%가 저 유럽에 있는 통화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유럽의 금융 정책이 어때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올렸었죠. 지금 유럽이 지금 나가리 되기 직전이라고. 그래서 이 금리 인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금융 정책이 어쩔 수 없이 완화 기조로 계속 나갈 겁니다. 근데 미국이 강하게 나간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미국은 강하게 가고 유럽은 약하게 가면은 강달러 미친 듯이 튀어오를 텐데 그걸 트럼프가 바라냐는 거죠. 트럼프는 심지어 금융 정책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대통령이에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걸 해요. 그걸 하는 게 그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의 이런 엄청난 강달러 기조는 얼마 안 가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 막 저 뭐야 장기국채 이 10년물 금리에 막 물려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거 결국엔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엔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오버슈팅을 너무 너무 막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좀 갈 수는 있어요. 아무래도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가지고 막 뭔가 그런 시간들이 필요로 하니까 그런 시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견디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길게 보고 단기에 트레이딩하고 나오기엔 좀 어렵다. 그렇게 봤을 때는 TMF라던가 이렇게 막 레버리지 써가지고 하는 거는 좀 어려워요. 이런 변동폭 생기면은 혼자 녹는 거 아시죠? TMF 같은 거. 그러니까 레버리지 상품들. 그래서 그런 건 좀 자제해 주시고 그런 거 혹시 들고 계신 분들은 일부를 TLT로 전환을 하세요. TMF를 팔고 TLT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를 그렇게 전환을 해서 듀레이션을 좀 낮추는 방법으로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TMF 듀레이션이 한 50년 됩니다. 세배기 때문에. 지금 TLT가 한 16년? 16.5년? 그 정도 되죠. 그 세배니까 딱 50년이에요, TMF가. 그러니까 본인의 포트폴리오 듀레이션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요. 제가 보기엔 이게 좀 길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지금 뭐 나쁜 금리는 아니니까, 뭐 트럼프 때문에 딱 막 이렇게 치솟아 있긴 한데, 너무 그렇게 나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저 어제 올린 영상에서, 이게 멤버십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물렸던 거 있죠? 이거 고버스 샀다가, 고버스가 아니고 뭐야, 레버리지 샀던 거. 그건 진작에 다 정리했어요. 그 개이득이다 했던 때 있죠? 갑자기 개파락해가지고, 월요일에. 예. 그 뒤에 정리를 다 했어요. 그 다음에 SK를 샀었던 거고, SK 하이닉스는 또 오늘 아침에 또 다 팔았고, 제가 팔고 나서도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마감조차도 한 1.5% 상승했던 걸로 봤는데. 아무튼 포트 얘기는 최대한 멤버십에서만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한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시 만들어서 올릴게요. 오늘은 좀 그냥 급하게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영상 찍어서 올리는 거고 정리하면 트럼프 당선됐고 상원 하원 둘 다 먹을 것 같은데 막 절대적인 상황은 아니다. 똑같이 20년도에 바이든 당선됐을 때처럼 그때도 블루웨이브가 되긴 됐었지만 필리버스터 때문에 막혔었고 근데 그때 예산 조정권 때문에 몇 번 또 필리버스터 뚫고 그냥 통과시킨 경우도 있었고 근데 그게 1년에 뭐 나오는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모든 걸 다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년 금리 많이 올라와 있는데 요건 일단 트럼프 당선되고 나가지고 막 그런 이슈들 다 해소된 다음에 직접적으로 뭔가 투자하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조금 완벽히 막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내일 연금 계좌는 넣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강달러로 갔기 때문에 원자재 같은 거 좀 빠지고 있고 금 3%, 코퍼 4.5%인가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2차전지 인버스 매수한 이유는 뭐 고퍼스나 이런 거는 원래 멤버십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콜옵션을 위에다가 2600 초에다 깔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위아래로 좀 받쳐놓은 게 있어서 어느 정도 채널형으로 박스권으로 유지될 거라고 봤기 때문에 고퍼스는 안 샀고 2차 전지는 최근에 금투세 폐지 때 엄청 급등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2차 전지 인버스로 진입을 했다. 그리고 상원 하원 둘 다 먹으면 IRA 법안 가지고 또 연병 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먹으러 들어간 거다. 근데 IRA 뭐 법안이 뭐 폐기되고 막 그거는 알 바 아니고 그냥 누군가 나와가지고 그냥 입 한번 털면은 그 자체가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강달러 기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거 1기 때 보면은 1차 무역 전쟁을 보면은 중국이 자국 환율을 평가 절하시키면서 그 관세 붙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방어를 했다. 이 수출 가격 자체를 방어할 수 있어서 전혀 타격이 없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미국 입장에서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 난 거죠. 그래서 요번에 요걸 또 반복할 리가 없기 때문에 강달러로 가는 거를 트럼프님이 알아서 막아주실 거다. 심지어 트럼프는 굉장히 금융정책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도 강하기도 하고 그다음 심지어 초잖아요, 지금.
이제 임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엄청 강할 거예요. 힘이 있어서 충분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파월 날려버리고 다른 사람 앉혀놓으면 되죠. 뭐 자기 꼭두가시로 쓸 사람. 그래서 지금의 이 엄청난 강달러 기조 그다음에 뭐야 저 금리가 높은 부분은 예, 트럼프님이 알아서 내려주실 겁니다. 자국의 통화 가치 안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 유럽이 빠그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유럽이 먼저 금리 인하를 할 거기 때문에 뭐 미국만 혼자 뭐 금리를 이렇게 높게 가져간다? 그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강달러도 그냥 강달러가 아닐 겁니다. 지금 이렇게 내비둔다고 하면은. 근데 이미 1기 때 당한 부분이 있어서 트럼프 형이 알아서 지켜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좀 더 정리를 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제가 오늘은 뭐 영상 2개 찍고 저 뭐야 진짜 오늘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진짜 너무 뭐 모든 거를 계속 보고 집중해서 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잉!